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 코칭까지 책임지는 수유 전문가 박경술입니다. 젖병수유를 잘 먹는 아기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기 호흡 또는 아기 기초 체력, 즉 아기 빠는 혀의 힘과 주스에 따라 소화 기능에 맞게 젖꼭지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아기에게 맞는 젖꼭지나 크기 모양을 선택하셨다면 아기가 빨고 삼키는 아기만의 호흡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깨워 훈련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겠죠.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젖병 꼭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몇 가지 샘플 모양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실리콘이 얇고 좁을수록 아기가 빠는 힘에 비해 쉽게 잘 나온 편이기에 미수가 또는 잘 빨지 못하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 아이, 수유 시간이 30분 이상 오래 걸리는 아이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쉽게 살짝만 건드려도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먹어지죠. 이것도 좁고 얇은 실리콘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젖꼭지 실리콘이 너무나 얇은 거는 아무래도 쉽게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젖꼭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반대로 빨 때 힘이 느껴지고 빨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듯 보이며 어느 실리콘이든 입안에 넣고 살짝 빼려고 당겨볼 때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는 정도의 욕구가 힘을 가진 아이들은 고나지 않습니다. 가령 이렇게 아기 입 안에 혀가 있을 때 이 실리콘 젖꼭지를 넣었을 때 이거를 빼려고 했을 때 이거를 빼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는 아이들이 있어요. 어느 정도 혀에 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빨고 삼키고 리드미컬하게 잘 먹는 아이들에게는 얇은 실리콘을 사용하면 오히려 아기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쉽게 적당히 떨어지는 것 삼키면서 힘있게 빨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기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혀의 힘에 맞게 두께감이 있는 이렇게 약간의 두께감이 있어서 떨어지진 않지만 아기가 빨았을 때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젖꼭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아기가 어느 정도 혀의 기능을 최대한 자극해서 깊이 빨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빨고 삼키는 게 아기 호흡에 맞게 조절하기 때문에 공기도 덜 삼키고 아기 양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습니다. 즉 실리콘이 부드럽고 소프트한지 하드하고 딱딱한지에 따라서 아기가 빨고 삼키는 속도, 즉 아기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확인하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너무 빨리 볼륨이 큰 실리콘으로 이렇게 볼륨이 약간 넓어지는 실리콘들이 있죠. 확연히 차이가 나죠. 볼륨 자체가. 이렇게 바꿔 가시기보다는 처음 선택한 젖꼭지로 생후 최소한 한두 달 충분히 먹는 듯하면 혓바닥 신경 자극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아기가 관자 돌기가 다 각자 개월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자 돌기를 자극하면서 빨고 삼키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실리콘으로 바꿔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볼륨이 있는 실리콘도 여러 가지 모양과 구멍 크기가 있습니다. 아기가 사례가 덜 걸리고 급하게 삼키지 않는 구멍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,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나 이 젖줄기 나가는 줄기를 보면 확연하게 줄기가 크고 작은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아예 나오질 않죠. 크기는 3 사이즈 큰 사이즈지만 정말 힘들게 빨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힘이 있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젖꼭지입니다. 또 다른 제품을 봤을 때 확연하게 구멍 사이즈가 이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, 자 이건 좀 더 큰 사이즈, 확연하게 나가는 줄기가 크죠. 이렇게 아기에게 맞는 실리콘을 두께 모양을 천천히 찾아 수유를 하신다면 최소한의 80일 이후부터는 기복이 크지 않는 아기만의 양이 나타나고
수유통도 안정되게 형성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어떻게 아기를 깨워야 아기가 빨다, 잠들지 않고 주도적으로 스스로 빨고 삼키면서 먹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젖꼭지 실리콘을 직접 빠는 건 혀의 기능이기 때문에 입술이나 잇몸, 혀끝 부분으로만 빨지 않도록 최대한 혀의 중심까지 실리콘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실리콘을 입안에 넣어주실 때 실리콘이 3분의 2 정도는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요 샘플을 봤을 때 입 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기 혀라고 생각했을 때 실리콘을 이렇게 3분의 2 정도, 이 실리콘이 이 혀 위에 중심을 위치하고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면서 아기가 빨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유는 아기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혀 자극이 되어지는 것만큼 깊게 호흡하면서 호흡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공기 삼키는 것도 덜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수유 시작하시고 빨다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려고 하면 빠는 힘이 줄 때 최대한 혀를 당기듯이 이렇게 혀를 당기듯이 자극하면서 깨워가는 게 좋습니다. 깨워도 잠든 아기들은 젖병 시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젖병 실리콘을 살짝 돌리면서 아예 빼주시고 아기를 세워서 등을 충분히 두들겨 주신 다음에 그래도 깨지 않으면 아예 반대로 바닥에 눕혀서 어깨와 몸 구석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깨워 주셔야 합니다. 다시 세워 트림 한 번 더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젖병 자세를 잡아서 남은 분유를 마저 시도하시면서 시도하실 때도 한번 잠들다가 깼기 때문에 금방 또 잠들 수가 있어서 꼭 혀를 자극하면서 깨워가면서 반복적으로 시도해 주셔야 합니다. 이 부분은 역시 시간은 30분 정도 내 수유 시간마다 복습하듯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첫 번째, 두 번째 내용 잘 참고해서 꾸준히 짧게는 2, 3일, 길게는 6일, 7일 정도 먹일 때마다 규칙적으로 2, 30분 시간을 갖고 깨우기 노력을 해주신다면 주어진 시간에 안정된 양을 먹을 수 있고 수유텀도 빨리 잡히고 아기만의 안전된 양도 알 수 있을 거라 꼭 오늘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하셨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도 저는 신생아 때부터 영아기 수유하는 모든 산모분들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